40대 중반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한 장의 사진. 그게 전부였죠. 서지혜, 44살. 결혼 15년 차. 슬아의 중학생 아들 하나. 남편 강민우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 연봉 9천. 아파트 대출 3억 남았고 아들 학원비만 월 150만 원.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지혜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세탁소 영수증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발견했죠. 회사에 두고 온 줄 알았던 남편의 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충전기에 꽂으려던 순간 카톡 알림이 떴어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 가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수연이라는 이름. 지혜의 손가락이 떨렸죠. 아니, 떨린 게 아니라 얼어붙었습니다. 뇌가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톡을 열었어요. 잠금 화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폰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말이죠.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3개월치 대화 내역이 펼쳐졌어요. 처음엔 부장님, 네, 과장님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어느샌가 오빠, 자기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식 사진, 단둘이 찍은 카페 사진, 그리고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지혜는 욕실로 달려가 변기에 토했습니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고스란히 올라왔죠.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44살 아줌마가 있었어요. 염색한 지 2달 넘어 새치가 자란 머리, 탄력 잃은 피부,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관리 못한 몸. 거울 속 여자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 그 여자 수연. 사진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회사 후배였죠.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명랑한 톤이었죠. 지혜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놀랍게도 표정은 평온했어요. 15년 동안 연습한 아내의 얼굴. 그 가면을 다시 쓰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셨어요? 거실로 나갔을 때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 민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오늘 현장 회의가 3개나 있어서 말이야.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근데 내 폰 못 봤어? 아침에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전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그래. 고마워.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데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접시는 깨지지 않았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민우는 스마트폰 없이는 밥도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TV만 보면서 먹었어요. 뭔가 찝찝한 게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학원 가고 없어요. 9시에 와요.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15년 부부의 대화치고는 너무 짧았죠. 아니, 요즘 그들의 대화는 원래 이 정도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민우가
폰을 찾으러 갔습니다. 충전이 다 된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지혜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방을 쳐다봤어요. 닫힌 문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여자에게 연락하고 있겠죠. 폰 두고 와서 미안해 같은 말을 하면서요. 지혜는 접시를 닦다가 멈췄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 살아야 하나? 1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혜는 커리어를 포기했어요. 대기업 마케팅팀에 있다가 아이 낳고 그만뒀죠. 남편이 내가 벌 테니까 아이나 잘 키워라고 했거든요. 지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자신은 없었죠. 오직 엄마이자 아내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이라니. 지혜는 천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자는 남편이 깰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울었을까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울어야 하지? 잘못한 건 남편인데 고통받는 건 왜 지혜였을까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아봤자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팔면 대출 갚고 나면 2억? 반으로 나누면 1억. 그걸로 아이 키우고 살 수 있을까요? 게다가 15년 경력 단절된 44살 여자를 어디서 받아줄까요? 알바 자리도 경력자 우대라고 써놓잖아요. 지혜에게 있는 건 육아 경력과 가사 경력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이혼하면 지혜가 더 힘들어질 게 뻔했죠. 새벽 4시,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했죠. 배우자 외도 대응법.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 분할. 하지만 지혜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거였어요. 외도 배우자와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클릭했습니다. 한 변호사 블로그였어요. 내용은 이랬죠. 이혼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균형이 큰 부부의 경우 성급한 이혼은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죠. 대신 명확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통해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지혜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블로그를 쓴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인, 박수진 변호사, 가족법 전문. 지혜는 핸드폰 메모장에 그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폰에서 그 여자와의 대화를 모두 캡처했습니다. 호텔 사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걸 증거로 남겼죠. 해가 떴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지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김치.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잘 먹겠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요. 아마 그 여자와 문자하고 있겠죠. 지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응? 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얘기? 저녁에 해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못했겠죠. 아들 준호가 학교 간 후 지혜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인입니다. 박수진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관한 상담이신가요? 남편 외도 건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을 마치고 지혜는 옷장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입었던 편한 옷들, 청바지, 후드티, 운동복.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제일 안쪽에 걸린 검은색 정장을 꺼냈죠. 결혼 전 입었던 옷이었어요. 입어보니 조금 꽉 끼긴 했지만 입을만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엔 15년 전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엔 안 하던 화장을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1시간이 걸렸죠.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2번이나 지우고 다시 발라야 했어요.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정인. 지혜는 20층 사무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서지혜 씨 맞으시죠? 박수진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고 들어간 상담실. 그곳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수진 변호사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혜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에 캡처한 대화 내역, 사진들, 통화 기록까지 모든 걸 보여줬죠. 박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케이스를 수없이 봤겠죠. 명확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아이 때문이기도 해요. 준호가 중3인데 지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분하거든요.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하죠? 15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게 너무 억울해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표정이었죠. 좋아요. 그럼 계약서를 만들어 보죠. 정말 가능한가요?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충분하죠. 특히 남편분이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타입이라면 더욱요. 남편이 거부하면요? 그때 이혼하면 됩니다. 어차피 증거는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은 받아들입니다.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재발 방지 조항, 위자료 조항, 가사 분담 조항, 재산 관리 조항. 그리고 서지혜 씨가 원하시는 특별 조항이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 조항이요? 네. 예를 들면 주말마다 가족 외식을 남편이 주최한다든지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한다든지 명절엔 남편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든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통쾌함이었어요.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2시간 동안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박 변호사는 그걸 법률 용어로 바꿔가며 정리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지혜 씨,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 설정이에요. 남편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거죠.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복수도 맞아요. 정당한 복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처음으로 당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녁 6시,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왔어요. 응,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어요. 아마 불안했겠죠. 저녁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지혜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부부만 남았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민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놨죠.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외도 증거 사진들, 다른 하나는 계약서. 민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폰 집에 두고 갔잖아요.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여보, 이건 읽어보세요. 계약서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남편은 이 계약서를 받아들일지, 아내의 통쾌한 복수극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약서 내용을 계속 볼까요? 계약서 첫 페이지. 제목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부관계 재설정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합의서. 민우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차분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기분이었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제일 조부터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침을 삼키고 읽기 시작했어요. 제일 조. 외도 사실 인정 및 사과. 계약 당사자 강민우는 배우자 서지혜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외도 행위를 인정하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혜가 말했죠. 더 크게요. 잘 안 들려요. 민우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제2조. 즉시 관계 단절. 강민우는 본 계약서 서명 즉시 외도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즉각 이혼 소송에 동의한다. 제3조. 위자료 선지금. 강민우는 서지혜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3천만 원을 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적금 깨세요. 당신 명에 적금 5천만 원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비상금이었죠. 계속 읽으세요. 제4조. 가사노동 전담. 강민우는 향후 1년간 주중 저녁 식사 후 설거지, 주말 청소, 장보기, 빨래를 전담한다. 제5조. 가족 시간 의무화. 매주 토요일은 가족과의 시간으로 할애하며 외식 및 나들이, 계획 수립과 비용 지출은 강민우가 전담한다. 제6조. 명절 가사노동. 명절 기간 중 모든 가사노동은 강민우가 도맡아 하며 서지혜는 이를 감독한다. 민우는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보고 가정부가 되라는 거야? 지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에요. 당신은 1년만 하면 돼요. 공평하지 않나요?
하지만 뭐요? 이혼하고 싶으세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다시 말했어요. 더 읽으세요. 아직 반도 안 읽었어요. 민우는 다시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제7조 핸드폰 공개. 강민우는 향후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고 서지혜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퇴근 시간 보고. 강민우는 매일 퇴근 30분 전 연락하며 회식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9조 재교육 프로그램. 강민우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월 2회 참여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용돈 재조정. 강민우의 월 용돈은 30만 원으로 제한되며 그 외 지출은 서지혜와 협의한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만 원? 지금 월 80만 원도 빠듯한데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담배 끊으시면 되죠. 한 달에 20만 원 나가잖아요. 그리고 혼자 커피 마시는 것도 줄이시고. 그럼 충분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누구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15년이에요, 15년. 저는 당신 믿고 일 그만뒀어요. 당신이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 믿고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20대 애랑 바람 피우고 호텔 가고 제가 뭐가 부족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늙었어요? 살쪘어요? 매력 없어요? 그래서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든가요? 왜 몰래 바람을 피워요? 왜 저를 바보로 만들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지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1년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 둘,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증거는 충분해요. 위자료는 최소 5천만 원 나올 거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죠. 아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거예요. 준호도 알게 될 거예요. 아빠가 왜 이혼했는지. 학교 친구들도 다 알겠죠. 아빠가 바람 피워서 가정 파탄 났다고.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시간 줄게요. 내일 밤까지 결정하세요.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이혼 소송 진행할게요.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계약서를 보고 또 봤죠. 하지만 읽을수록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혼하면 5천만 원 위자료에 재산 절반. 아들도 못 보고 회사에서도 소문날 거고 승진도 물 건너가겠죠. 그렇다고 이 계약서를 받아들이면 1년 동안 가정부처럼 살아야 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하죠. 감시받으면서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이혼보다는 나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결정했어요? 지혜가 물었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네. 만나고 싶어? 알겠어요. 약속 잡을게요. 그날 저녁 다시 법무법인 정인. 이번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수진 변호사는 민우를 보자마자 명함을 내밀었어요. 법무법인 정인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민우는 명함을 받았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위자료 조항은 당연히 효력이 있고요. 가사분담 같은 경우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요? 네. 계약 불이행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이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죠. 게다가 이미 외도라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닙니까? 가혹하다고요? 박 변호사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강민우 씨, 제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에 이 정도로 관대한 건 처음입니다. 보통은 즉시 이혼의 위자료 1억까지 요구하거든요. 부인께서 얼마나 관대하신지 아세요? 하지만 뭡니까? 15년 전업주부 아내를 두고 20대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지르셨잖아요. 호텔까지 가셨고요. 부인은 증거를 다 확보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재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재판 가면 님 패소예요. 100% 유책 배우자로 판정 나고요. 위자료 5천에서 1억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게다가 아들 양육권도 부인한테 갈 확률이 높죠. 그럼 양육비까지 매달 내야 해요. 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소문나겠죠. 요즘은 성평등 문화 중요하잖아요. 특히 건설회사는 이미지 관리 철저하고요. 부장이 불륜으로 이혼했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었죠. 반면 이 계약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박 변호사가 톤을 바꿨어요. 1년만 참으세요. 1년 동안 집안일 좀 하고 가족한테 잘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부인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요. 최소한 이혼은 안 하죠.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배신자일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서명하겠습니다. 지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거든요. 박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총 3부. 하나는 민우, 하나는 지혜, 하나는 변호사가 보관하는 용도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민우. 1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무거운 서명이었죠. 지혜도 서명했습니다. 서지혜.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부터 계약이 발효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죠. 제1조 즉시 이행 조항부터 실천하셔야 해요. 강민우 씨,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연락하세요. 차단한다고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톡을 열고 수영과의 대화창을 찾았죠. 뭐라고 쓸까요? 간단하게 쓰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우는 그대로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전송 완료. 그리고 바로 차단 버튼을 눌렀죠. 됐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지혜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우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지혜는 꼼꼼히 확인했죠. 정말 차단했는지, 다른 연락수단은 없는지, 회사 메일로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메일도 차단하세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대화하지 마세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팀장 통해서 전달하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어요. 아들 준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늦었네요? 응, 볼일 좀 봤어. 지혜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요. 준호야, 저녁 먹었어?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지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할 게 있었죠. 라면 냄비와 그릇. 하지만 민우가 먼저 움직였어요. 내가 할게. 지혜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민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서툴렀습니다. 스펀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제대로 몰랐죠. 세제를 너무 많이 짜서 거품이 과하게 났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웃기면서도 쓸쓸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설거지 안 한 남자. 그게 지금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물 온도 올리세요. 미지근한 물로는 기름기가 안 빠져요. 지혜가 조언했어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단호했죠. 아, 그래. 민우는 온수 온도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설거지를 마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보통 지혜가 하면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죠. 민우는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닦아서 정리해야죠. 이것까지? 당연하죠. 설거지가 뭐예요? 씻고 닦고 정리하는 게 한 세트예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수건을 들었습니다. 그릇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죠. 준호가 부엌으로 와서 그 광경을 봤어요. 아빠, 설거지예요? 응. 왜요? 아빠 평소에 안 하잖아요. 엄마 도와주려고.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요즘 가족한테 더 잘하려고 하시대. 그럼 용돈 올려주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준호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중학생의 관심사는 부모가 아니라 게임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친 민우는 탈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들죠? 지혜가 물었어요. 이게 매일 해야 하는 거야? 저는 15년 동안 매일 했어요. 설거지만이 아니라 빨래, 청소, 요리까지요. 당신은 1년만 하면 돼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계약서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도와주세요. 아들 도시락도 싸야 하고요. 도시락? 준호가 학교에서 먹잖아. 이제부터는 도시락 싸줄 거예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으니까요. 내가 도시락을 어떻게 싸? 제가 가르쳐 줄게요. 걱정 마세요. 민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지혜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지혜가 민우를 깨웠어요. 민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계약서에 있잖아요. 주중 아침 식사 준비 보조. 민우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혜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밥 퍼주세요. 새 공기요. 어디 있어? 밥통이에요. 15년 동안 밥통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민우는 창피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밥을 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주걱질이 서툴러서 밥알이 여기저기 튀었죠. 국은 끓이는 거예요? 어제 끓여둔 거 데우는 거예요. 중불에 5분. 민우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을 못해서 국이 넘칠 뻔했어요. 불 줄이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불을 줄였죠.
아침 준비하는데 일시간이 걸렸어요. 평소 지혜 혼자 하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7시. 준호를 깨워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도시락도 챙겨야죠. 지혜가 도시락통을 내밀었어요. 이거 다 담아야 해요? 당연하죠. 밥, 반찬, 국물통. 다요. 민우는 서툰 손놀림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너무 꽉 눌러 담아서 딱딱해졌고 반찬은 비율이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처음 치고 괜찮네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의 말투는 선생님 같았습니다. 민우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민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탓에 피곤해 보였어요. 저 출근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퇴근 30분 전에 연락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탈진 상태였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커피를 마셨죠. 하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팀원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복도에서 수연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보낸 메시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수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민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요.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업무는 산더미같이 쌓였고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회식 얘기를 했지만 민우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부장님도 가시죠? 아니, 나는 바빠서. 먼저 가.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계약서 때문이었죠. 회식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오후 6시, 퇴근 30분 전, 민우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6시 30분에 퇴근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장 보고 오세요. 리스트 보낼게요. 1분 후 장보기 리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우유, 계란, 양파, 당근, 돼지고기, 두부.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까지 들러야 했어요. 7시. 마트에 도착한 민우. 장바구니를 들고 리스트를 보면서 물건을 찾아다녔습니다. 양파가 어디 있는지, 두부는 어느 코너에 있는지 하나하나 찾는 게 일이었어요. 30분 동안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계산서를 보니 8만 원. 평소 아내가 한 번 장볼 때 쓰는 돈이었죠. 민우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였어요. 다녀왔습니다. 장 다 보셨어요? 네. 지혜는 장바구니를 확인했습니다. 우유를 저지방으로 사왔어야 하는데 일반 우유를 샀더군요. 우유 잘못 샀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저지방으로 사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 없었는데? 지혜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리스트에 분명히 저지방 우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퇴근길에 바꿔오세요. 에이, 그냥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준호가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꼭 저지방으로요. 민우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계약서 위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 시간. 또다시 민우의 차례였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15분 만에 끝냈죠.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청소해야죠. 청소요? 주말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다시 읽어보세요. 평일엔 간단한 청소, 주말엔 전체 청소예요.
민우는 계약서를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소파 밑, 테이블 밑, 구석구석. 지혜가 감독했어요. 그렇게 대충 하면 먼지 안 빨려요. 천천히, 꼼꼼하게요. 민우는 숨이 찼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치고 민우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1년. 이걸 1년을 해야 한다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지혜는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364일. 진짜 재교육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에게는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 기상, 아침 준비 보조, 도시락 싸기, 퇴근 후 장보기, 저녁 설거지, 청소, 빨래 개기. 잠들 때면 밤 11시가 넘었죠. 회사에서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어요. 피곤해서 회의 중에 졸다가 팀장한테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좀 이상하신데요?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료들은 수군거렸어요. 민우 부장이 이상하다고. 점심 약속도 안 잡고 회식도 안 가고 퇴근도 칼퇴근.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더 힘든 건 수연과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민우는 피했어요. 수연의 차가운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점심시간, 민우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죠. 민우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나 바빠서. 5분만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구내식당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갑자기 연락 끊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내한테 들켰다고? 계약서 썼다고?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 보잖아. 상관없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한테 들켰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요. 저랑 있으면 안 돼요? 이혼은 못해. 왜요? 복잡해. 아이도 있고.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수연아.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이제 연락하지 마.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죠. 민우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죠. 수연에게도 아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가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는데? 얼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연이를 만났어요.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왜 연락 끊었냐고. 그래서 우리 관계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랬군요.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남편을 포기 안 했다는 게 분했죠. 앞으로도 마주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한 피할게요. 피하는 걸로는 안 돼요. 아예 부서 이동 신청하세요. 부서 이동요? 그럼 승진에 불리한데.
그럼 이혼할래요?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 인사팀에 부서 이동 신청하세요. 이유는 업무 다각화를 위해서라고 하면 되죠. 알겠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드디어 주말이었죠. 민우는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지혜가 민우를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대청소 해야죠. 대청소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매주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어요. 민우는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청소 계획을 세워뒀어요. A사 용지에 빼곡히 적힌 리스트였죠. 방 3개 청소, 화장실 2개 청소, 거실과 주방 청소, 베란다 정리, 창문 닫기, 침구 빨래, 이불 널기. 이걸 오늘 다 해요? 당연하죠. 저는 15년 동안 매주 했어요. 민우는 청소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진공 청소기, 걸레, 세제, 유리 닦기. 모든 게 낯설었어요. 먼저 방부터 시작해요. 준호 방부터. 준호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책상은 먼지투성이, 침대 밑에는 과자 봉지까지 있었어요.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지혜가 지시했습니다. 민우는 하나하나 집어서 정리했죠. 옷은 빨래 바구니에, 쓰레기는 버리고 책은 책꽂이에. 일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방 청소하는데요. 다음은 우리 방이에요. 부부 침실 청소. 침대 시트를 벗기고 이불을 털고 바닥을 닦고 옷장을 정리하고. 이 시간이 또 걸렸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탈진 상태였죠. 점심은요? 제가 준비할게요. 잠깐 쉬세요. 지혜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우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오후에는 화장실이랑 주방 청소해요. 오후에도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 외식이에요. 계약서에 있죠?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쉬는 날이 더 힘들었어요. 화장실 청소는 특히 고역이었습니다. 변기 닦고, 세면대 닦고, 타일 사이사이 곰팡이 제거하고. 민우는 고무장갑을 끼고 솔로 박박 문질렀어요. 더 세게요. 그렇게 하면 때가 안 지워져요. 지혜가 감독했습니다. 마치 훈련소 교관 같았죠. 오후 5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쓰러졌어요. 6시에 외식 가야 해요. 샤워하고 준비하세요. 어디 가는데요? 준호가 좋아하는 일식집이요. 예약했어요. 비싼 데 아니에요? 1인당 5만 원 정도요. 계약서에 가족 외식 비용은 당신이 전담한다고 했죠? 민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명이면 15만 원. 한 달에 4번이면 60만 원. 용돈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외식비가 60만 원이라니. 카드 써요. 카드도 제한 있어요. 월 50만 원까지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개인 계좌에서 쓰세요. 적금 깼잖아요. 민우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로 줘야 하는데 외식비까지 개인 돈으로 쓰면 얼마나 남을까요? 저녁 6시 일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났어요.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아빠가 오늘 특별히 쏘신대.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억지로 웃었죠. 초밥, 우동, 사시미. 주문이 계속 들어갔어요. 준호는 신나서 먹었습니다. 아빠 요즘 우리한테 잘해주시네요? 응. 아빠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썼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민우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약속하셨어.
와, 좋다.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17만 원이 나왔어요. 민우는 카드를 긁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잠들었어요. 지혜와 민우만 깨어 있었죠. 오늘 수고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진심이에요. 생각보다 잘하시던데요. 이게 칭찬이야? 칭찬이죠. 처음인데 잘했어요. 민우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15년 동안 이런 일을 매일 했을까? 믿기지 않았어요. 일요일, 민우는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이 있었죠. 오늘은 시댁 가는 날이에요. 시댁요? 갑자기요? 어머님이 오시래요. 점심 대접해야죠. 민우의 어머니, 70대 중반의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며느리한테 항상 이것저것 지적하는 스타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민우 있니? 네, 안에 있어요. 민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길래 왔다.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민우가 어제 청소했거든요. 점심은 뭐 준비했니? 갈비찜이랑 나물 몇 가지 준비했어요. 갈비찜? 너 그거 할 줄 알았어?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민우가 도와줬어요. 민우가?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요즘 남편이 집안일 많이 도와줘요. 그래. 우리 민우가?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갈비찜은 맛있었어요. 지혜가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래요? 제 입맛엔 괜찮은데. 너는 원래 짜게 먹잖아. 나이 들면 싱겁게 먹어야 해. 지혜는 참았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요. 식사 후 설거지 시간. 민우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왜? 며느리가 아픈 거야? 아니요. 그냥 도와주려고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어요. 민우가 집안일을 한다는 게 이상해서 결혼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만 남편이 가족한테 더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지혜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만 들었어요. 말해봤자 지혜만 나쁜 사람 될 게 뻔했죠.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근데 민우가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너무 무리시키지 마라.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15년 동안 저는 무리했는데 아무도 걱정 안 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뭐요? 내가 외도했다는 거요. 말하면 뭐해요? 어머님은 당신 편만 드실 텐데. 민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2주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설거지 속도도 빨라졌고 청소도 요령이 생겼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45살 부장이 집에서는 가정부 취급받는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조심하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민우는 깨진 접시를 치우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피나요.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고 수돗물에 씻겼죠.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혜는 구급상자에서 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민우의 손에 붙여줬습니다. 조심해요. 그릇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 순간 민우는 아내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15년 동안 집안일 하느라 망가진 손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손으로 매일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실감났어요. 여보, 왜요? 미안해요. 지혜는 민우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뭐가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밴드를 마저 붙이고 자리를 떠났죠. 3주차. 드디어 부부 상담 날이 왔습니다. 계약서 재구조에 따라 월 2회 부부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상담센터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개인 상담실이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정 상담사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상담사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먹했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오늘은 첫 상담이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서지혜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혜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그때의 충격, 배신감, 그리고 분노,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15년 경력 단절에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우 씨는 어떠세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솔직히 힘들어요. 매일 통제받고 감시받고 숨이 막혀요. 통제받는다고 느끼시는군요. 네. 모든 게 계약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뢰를 깨뜨렸잖아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하지만 1년은 너무 길어요. 15년은 안 길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두 분 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민우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서지혜 씨는 억눌렸던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럼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분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진짜 신뢰가 회복됐다고 느껴지면 그때 끝나는 거죠.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올 때쯤 두 사람은 조금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말로 표현하니 답답함이 조금 풀린 것 같았죠. 4주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많이 변했어요. 설거지는 이제 10분 안에 끝냈습니다. 청소도 요령이 생겼죠. 장보기도 리스트 없이 외워서 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매주 외식하고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준호가 아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빠, 다음 주엔 영화 보러 가요. 그래, 뭐 보고 싶은데? 마블 신작이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지혜는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변화일까? 아니면 그냥 1년 참는 걸까? 그리고 자신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복수? 재교육? 아니면 관계 회복? 어느 날 밤 지혜는 박수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서지혜 씨?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변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변화인지 연기인지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지혜 씨 마음이에요. 님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 가능할까요? 15년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게 한 달 만에 용서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 2개월째 6월이 되었습니다. 민우의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어요. 매일 움직이고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거죠. 얼굴도 헬쑥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부장님 다이어트예요? 아니, 그냥 바쁘다 보니까. 건강 챙기세요. 너무 말라 보여요. 민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배 나온 중년 남자가 아니라 조금 헬쑥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수연을 마주칠 때마다요. 부서 이동 신청은 했지만 아직 결제가 안 났어요. 인사팀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수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부장님, 피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었죠. 뭐야? 잠깐만요. 진짜 5분만. 수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민우는 어쩔 수 없이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빨리 말해. 저 아직도 부장님 생각해요. 수연아, 우리 이미 끝났잖아. 끝난 게 아니에요.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끝낸 거죠. 수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나 결혼했어. 아이도 있고,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 못해. 왜요? 저랑 있는 게 싫어요? 그게 아니라,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계약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부장님, 저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지요. 기다리지 마. 희망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수연은 울먹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황을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죠. 민우의 폰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놓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어요. 민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혜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수연. 내용 부장님, 오늘 얘기 고마웠어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민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요. 이건 오해야. 오해요? 사랑한다는데 오해예요? 내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걔가 일방적으로. 그래서요? 차단 안 했어요? 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단해야 했는데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혜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계약서 위반이에요. 여보, 제의조, 외도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 차단. 이걸 어겼어요. 아직 차단 안 한 것뿐이야. 연락한 건 없어. 받은 건 있잖아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드물게 감정이 폭발한 거였어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즉각 이혼 소송 동의라고 했죠? 지혜야, 진짜 오해야. 나는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꽝 닫는 소리가 들렸죠. 민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하셔서. 거짓말. 엄마 우시는 것 같던데. 민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해결할게.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아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죠. 여보, 나야. 문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지혜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뭘 더 얘기해요? 진짜 오해야. 나는 수연한테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어. 오늘도 그랬어. 그럼 왜 차단 안 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단하기가 아까웠어요. 완전히 단절하는 게 두려웠죠. 대답 없네요. 그게 답이네요. 지혜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민우가 문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 차단할게.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서 수연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번호, 카톡, 모든 걸 차단했죠. 차단했어. 이제 됐지? 지혜는 핸드폰을 빼앗아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차단되어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알아. 다음에 또 이러면 바로 이혼이에요. 그때는 봐주지 않아요. 그럴 일 없을 거야.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죠. 민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따로 자는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차렸고 민우는 조용히 도왔어요. 준호만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죠. 학교 다녀올게요. 준호가 나간 후 지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박수진 변호사님 만날 거예요. 뭐하러? 계약서 위반건 상담하려고요. 민우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다시 바닥이에요. 지혜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지혜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주 3회 근무하는 거였죠. 다녀올게요. 응. 지혜가 나가고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사 가기 전 30분이 남았어요. 민우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부장님, 인사팀입니다. 부서 이동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업이 팀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수연과 같은 부서가 아니게 되는군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저녁,
지혜가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님이 한 번은 봐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위자료 1천만 원 추가요. 1천만 원이요? 네.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민우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4천만 원. 적금 깨서 3천 줬는데 1천을 어디서 구하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연장이에요. 연장이요? 원래 1년이었는데 이제 1년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나 더? 당연하죠. 신뢰를 다시 깼으니까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서명해요, 안 해요? 지혜가 수정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죠. 강민우. 두 번째 서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무거웠어요. 7월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새 부서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영업이 팀은 일이 많았죠. 매일 야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때문에 야근도 제한적이었어요. 밤 9시까지는 집에 가야 했거든요. 부장님, 오늘 회식인데 참석 안 하세요? 미안, 나는 집에 가봐야 해. 요즘 부장님 회식 한 번도 안 오시네요. 가정이 중요해서.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민우 부장이 공처가가 됐다고요. 하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실이었으니까요. 집에서는 루틴이 계속됐습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빨래.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지혜와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수연 사건 이후로 더 멀어진 거죠. 대화도 최소한만 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청소는 다 했어요. 확인했어요. 건조한 대화만 오갔죠. 준호가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사이 안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둘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지도 않잖아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정말요? 응. 아빠 회사 일도 바쁘고 엄마도 일 시작했잖아. 준호는 안심한 듯 보였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우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앞에서라도 좀 자연스럽게 하자. 어떻게요? 웃고 얘기하고. 부부처럼요.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가요? 당연히 부부지. 부부는 신뢰가 있어야죠. 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알았어요. 준호 앞에서는 연기하죠. 그것도 계약 조항에 넣을까요? 그렇게까지.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 부부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당신 하기 나름이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가족 외식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고른 곳은 놀이공원이었어요. 놀이공원이요? 네. 오랜만에 가족끼리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민우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가족 시간,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와, 신난다. 준호는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그 뒤를 따라갔죠. 저거 타요. 롤러코스터. 준호야, 그건 너무. 아빠도 같이 타요. 민우는 롤러코스터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이가 50m는 될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나는 못 타. 엄마랑 타. 엄마는 무서워하시잖아요. 아빠가 타야죠.
결국 민우와 준호가 함께 탔습니다. 지혜는 아래서 지켜봤어요. 롤러코스터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으악! 민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깔깔대며 웃었죠. 3분간의 공포가 끝나고 내렸을 때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밌었죠, 아빠? 응, 재밌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지혜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약골. 뭐라고? 아니요. 수고했어요. 그 순간 민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점심을 먹고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준호는 신나했고 민우는 탈진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드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어요. 민우와 지혜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준호를 위해서 노력해줘서 당연한 거잖아요. 준호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나는 있고 지혜는 민우를 봤습니다. 있죠. 하지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네. 아직 멀었지만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 열심히 할게. 알아요. 보고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물론 등을 돌린 채였지만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적대감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있었죠. 8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회사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 그 안에 민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승진. 부장에서 상무로. 민우는 놀랐어요. 올해는 승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외도 소문도 있었고 부서 이동도 했고 하지만 새 부서에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야근은 못했지만 업무 효율이 높아졌거든요. 집에서 단련된 집중력 덕분이었죠.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승진 심사 대상자라니. 동료들이 축하했어요. 민우는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혜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승진 심사 대상자 됐어. 그래요? 축하해요. 지혜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청 기뻐했을 텐데요. 만약 승진하면 연봉이 많이 올라. 우리 생활도 나아질 거야. 그럼 좋겠네요. 그리고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승진하면 계약 기간 좀 줄일 수 있을까? 지혜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협상하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것도 인정해주면 좋겠어서.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승진 확정되면 그때 얘기해요. 알았어. 민우는 기뻤습니다. 조금이라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민우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민우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부장님,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보셨어요? 무슨 커뮤니티? 팀원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제목 불륜 저지른 부장이 승진 심사 대상자라니. 내용을 읽는 순간 민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우 부장이 팀 내 후배 김수연 과장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호텔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승진 심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의 윤리의식은 어디 갔습니까?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헐, 진짜요? 증거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임원이 되면 안 되죠. 요즘 시대의 불륜이라니. 민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올린 걸까요? 수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우는 황급히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부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게시판 글 봤어요. 사실이에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없으면 사실로 간주하겠습니다. 일단 승진 심사는 보류해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될 겁니다. 민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모든 걸 말했어요. 게시판 글, 승진 보류, 징계위원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올린 것 같아요? 민우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수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챈 다른 직원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해요? 민우는 거의 울먹였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과하고요. 그게 최선이에요. 징계받으면 어떻게? 감수해야죠. 당신이 한 일의 대가예요.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징계까지 받을 판이었죠.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혜가 이걸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면 어떡하죠? 여보. 왜요? 이혼하려고? 지혜는 민우를 봤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정말? 네.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보였어요. 잘 다녀오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격려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응.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윤리경영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강민우 부장님.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게시판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수연 과장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민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의 말이 떠올랐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네,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요. 관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다. 2번이요. 윤리경영팀 직원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모든 말이 증거가 되고 있었죠. 현재는요? 4월 이후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됐고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김수연 과장도 동의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그럼 게시판 글은 누가 올린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 분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면 위계에 의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제가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김수연 과장 진술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 뭐라고 말할까요? 일단 일주일간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자택대기. 사실상 정직이었어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민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차갑게요. 수연아, 게시판 글 너 올린 거야? 수연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민우를 봤어요. 제가 왜 그런 걸 올려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누군가 눈치챘겠죠. 우리가 조심성 없었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내랑 안 맞는다고, 이혼할 거라고. 근데 갑자기 끝내고 저를 차단하고. 그게 미안한 거예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징계받으시는 거 당연해요. 저도 징계받을 각오하고 있어요. 우리 둘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지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자택대기 명령 받았어. 민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조사 끝나면 징계위원회 열린대. 지혜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어요. 마셔요. 민우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승진도 물 건너갔고 징계까지 받으면 회사 생활도 끝이야.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달리 방법이 있어? 지혜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건 옳은 일이에요. 대가라. 뭘 더 치러야 하는데. 회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김수연 과장한테도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민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너는 왜 날 버리지 않아? 제가 언제 버린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옆에 있잖아.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4개월 동안 봤어요.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요. 정말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계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하다 손 베고 청소하다 땀 흘리고 준호 도시락 싸느라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1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이제야 알고 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그리고 이 위기도 같이 넘겨봐요. 도망가지 말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우는 집에서 대기하며 회사 소식을 기다렸어요. 지혜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요. 하지만 곁에 있어줬죠. 민우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외도를 했을까? 아내가 싫어서? 아니었어요. 그냥 자극이 필요했던 거죠. 중년의 위기, 젊은 여자의 관심, 거기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어요. 가정이 무너질 뻔했고 직장도 위기에 빠졌죠. 금요일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우 부장님, 월요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 참석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민우는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진심을 담아서요. 월요일 아침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인사 담당 상무 윤리경영실장, 그리고 다른 임원들. 강민우 부장 조사 결과 불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민우는 일어서서 준비한 사과문을 꺼냈습니다. 먼저 회사에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쳤고 김수연 과장에게도 상처를 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과장은요?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인사 담당 상무가 말했습니다. 김수연 과장 진술도 들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강요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불륜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습니다. 잠시 밖에서 대기하세요. 민우는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징계 결정을 통보합니다. 감봉 3개월, 그리고 보직 해임입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직이나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심사는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보직 해임. 부장 직급은 유지하지만 팀을 이끌 수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사실상 평직원으로 강등된 거죠. 하지만 회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감봉 3개월이랑 보직 해임이야. 다행이네요. 최악은 면했네요. 응. 근데 연봉이 줄어들어서 생활비가. 괜찮아요. 제가 일하는 시간 늘릴게요. 미안해. 됐어요.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감수하는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지혜의 눈빛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 9월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평직원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팀원들이 어색해했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계약서대로 생활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장 볼 거 뭐 있어요? 계란이랑 우유요. 아, 그리고 과일 좀 사와요. 알았어요.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명령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부부가 대화하는 것처럼요. 준호도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사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전엔 말도 안 했는데 요즘은 얘기도 하고 가끔 웃기도 하고. 지혜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노력하시니까 그래. 좋아요. 이게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그날 밤 민우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말 들었어? 뭐요? 우리 사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아진 것 같아? 지혜는 민우를 봤습니다. 글쎄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계약서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알아. 근데 혹시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가 물었어요. 혹시 뭐요?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할게. 지혜는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어요. 6개월째 10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우의 어머니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오늘은 민우 생일이잖아. 민우의 생일. 46세가 됐습니다. 지혜가 상을 차렸어요. 미역국에 갈비찜,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생일 축하해.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촛불 불어요. 민우는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요즘 민우 표정이 많이 좋아졌더라. 그래요? 응.
예전엔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밝아 보여.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혜는 웃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알겠어. 너희가 관계를 다시 만들고 있었구나. 눈치채셨어요?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지. 민우가 집안이라는 것부터 이상했어. 근데 보니까 너희한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민우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고마운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노력할게요.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후 민우가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왜요? 가족이 다 같이 있어서. 엄마도 와주시고 준호도 있고 너도 있고. 지혜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예전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감사해. 민우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여보, 사랑해. 진심이야. 예전에도 사랑했지만 그게 뭔지 제대로 몰랐어. 지금은 알아. 사랑은 함께 사는 거더라. 상대방의 고생을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거.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게 깨달았네요. 너무 늦었어?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지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어요. 7개월째 1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박수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서지혜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계약서를 종료하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직 5개월 남았는데요? 알아요. 근데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변했나 보네요. 네, 많이요. 확실한가요? 섣부른 결정은 위험해요. 확실해요. 7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심으로 변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 종료 합의서 작성해 드릴게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법무법인 정인. 지혜는 혼자 갔어요. 계약 종료하시면 모든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위자료는요? 4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받으셨죠? 나머지는 받지 않을게요. 정말요? 네. 충분히 받았어요.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혜 씨, 정말 훌륭하세요. 이렇게 관계를 회복한 케이스는 드물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계약 종료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계약서를 돌려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계약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가족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죠. 진짜 관계는 계약서가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지니까요. 저녁, 민우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이것 좀 봐요. 지혜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 종료 합의서요. 민우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계약 종료? 네. 이제 끝이에요. 아직 5개월 남았는데? 필요 없어요. 당신 충분히 변했어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요. 7개월 동안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봤어요. 이제 계약서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봤죠. 계약 종료 합의서, 쌍방 합의 하에 모든 조항 무효, 자녀 위자료 면제, 위자료도 안 받는다고? 충분히 받았어요. 돈으로? 아니요. 다른 걸로요. 민우는 지혜를 받습니다. 뭘 받았는데? 당신의 변화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회복이요.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거지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게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근데, 왜요? 설거지는 계속해도 돼? 지혜가 웃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그럼 하고 싶어. 왜요? 익숙해졌거든. 그리고 너 좀 쉬게 해주고 싶어. 지혜는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계약서를 태웠습니다. 베란다에서 불을 붙이고 타는 걸 지켜봤어요. 종이가 타면서 재가 됐습니다. 그제는 바람에 날아갔죠. 이제 진짜 끝이네. 응, 새로운 시작이야. 두렵지 않아? 조금.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민우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2월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보직은 아직 안 돌아왔지만 상관없었어요. 지혜는 카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매니저가 됐죠.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꿈은 건축가였어요.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계약서 없이 자발적으로요. 아빠, 저거 타요. 그래, 가자. 민우와 준호가 롤러코스터를 타러 갔고 지혜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과 아들. 그 사진을 보면서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롤러코스터가 끝나고 민우와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도 타요. 나는 무서워. 같이 타요. 아빠가 옆에 있을게요. 지혜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한번 타볼까? 세 사람은 함께 롤러코스터에 탔습니다. 출발하기 전 민우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무서우면 내 손 꽉 잡아. 응.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떨어졌죠. 지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옆에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3분 후 롤러코스터가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내려서 웃었어요. 크게요. 재밌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다음에 또 타자.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잠들었습니다. 민우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지혜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대신 계약서를 선택한 부부. 그들은 계약서를 통해 서로를 다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1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7개월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신과 복수로 시작했지만 이해와 용서로 끝났어요. 그게 진짜 부부였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약속.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 그 선택을 다시 한다는 것을요. 1년 후, 민우는 다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차장급 팀장이었어요. 지혜는 카페 지점장이 됐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죠. 준호는 건축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 외식을 했어요. 계약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좋아서요. 민우는 여전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감사했고요.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 존중했고 사랑했으니까요. 계약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약속은 남았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겠다는 다짐. 그게 진짜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혼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선택하셨을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